안녕하세요. 저 분당 국악학원 2025학년도 여름방학 고1 대상으로 하는 문법 책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분당 국악학원에서 고1학년,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오정성 강사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들 1학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진짜 쉽지 않았던 1학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친구들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뭔가 제도가 바뀌어서 내신이 5등급제가 되고 이 중학교에서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했었는데 막상 고등학교 와보니까 진짜 맨날 수행평가에 치이고 어떤 모든 과목들에 다른 과목들 치이고 왜 이렇게 점수는 또 중간서 기말로 빨리빨리 안 오르는지 이렇게 조금 아마 힘들었던 학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예년도 아이들보다 1학년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도 같이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한 학기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학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1학기를 정말 잘 보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의 약점과 강점을 중심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그래도 공부하는 만큼 괜찮아. 어떤 부분은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돼. 라는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공부량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절대적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모든 학교 수업과 숙제와 학원 수업에 정말 성실하게 임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한 학기 지나고 정말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 겪는 방학이잖아요. 근데 이 방학에 정말 어떤 학습 태도나 공부량 같은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다음 방학도, 다음 학기도 또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이라면은 꼭 이번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는 2학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방학 동안은 정말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과목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2학기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정말 확실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요. 2학기에 내신에 집중하면서도 내가 지금 배운 거를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는 정말 탄탄한 문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2학기 문법의 핵심은요. 중세국어 그리고 한글 맞춤법 이렇게 두 개가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이랑 문법 요소 두 개를 아마 마무리를 했을 거고 아마 정말 노베이스로 시작했던 친구들이라면 두 개의 문법을 다 학기 중에 완벽하게 해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중세국어 한글 맞춤법은 결코 1학기 문법보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2학기에 포함되는 내신 미리 준비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2학기 때 포함되는 중세국어만 하면 다 될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학기 때 배웠던 어떤 문법 요소에 대한 개념이나 어미의 개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2학기 때 또 고전합니다. 또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만 딱 2학기 범위 중세국어니까 이거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법까지 정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난이 문제까지 풀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이지 않는 문법 개념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수능에서도 빈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제 수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현대국어 1학기 현대 문법 어떻게 좀 어쩌저쩌 하긴 했어. 근데 나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중세국어를 하려는 나 현대문법도 모르는데 이런 학생들 내가 지금까지 배운 현대문법을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에 2학기에 배울 중세국어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정말 매번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실 문학이나 독서는요, 학교에서 어떤 작품으로 어떤 시험을 낼지 방학 때 미리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매년 비슷한 문학 작품을 내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문법은요, 문법은 1학기에 이거 내고 1학기 중간고사 이거, 기말고사 이거,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에는 이거를 낸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과목들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기 중에 문법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정말 쉽지 않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건, 미리 내가 완벽하게 점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법 점수를 미리 확보해서 학기 중에 다른 과목이나 수행평가나 아니면 문학이나 독서에 조금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른 남들을 모르는 고난이 개념들 맞춰서 1등급의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 우리 학교 도대체 2학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문법은 어떤 유형, 모의고사 유형인지 수능형인지 암기형인지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보통 헷갈려하는 그 문법 개념들을 제가 정말 간략하게 써왔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1학기 문법을 열심히 했다면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문법이 그 시험 범위가 학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절대 학교에서 현대문법을 다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감과 어근의 차이, 이거는 어디까지가 활용을 하는 부분인지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세 가지 형식 형태소, 정말 우리를 3년 동안 괴롭히는 힘든 친구들이긴 한데요. 조사, 어미, 접사, 세개 형식 형태소. 아니 보기에는 똑같은데 삶을 삶, 꿈을 꿈,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공부할 거고요. 또 하나, 품사와 문장 성분의 구분. 다 구두를 꾸며주는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조사가 붙은 건데 어떻게 다른 건지 정말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주차, 2주차는 일단은 우리가 2학기 내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2학기 내신에서 출제되는 고난이 개념들을 풀기 위한 현대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3주차, 4주차, 5주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정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미리 공부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국어사가 중점이 되고 1, 2주차들은 요거를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한 어떤 기초체력 다지기의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만든 맞춤 교재, 그러니까 최신 주변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문들,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예문들을 바탕으로 한 교재 로 수업을 할 거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학부모님들께 성적표 발송하고 매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늘어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데일리 과제와 모의고사 같이 배부될 예정이고요. 클리닉은 일단은 개인별로 주 1회 진행을 할 건데, 사실 방학 때는 조금 더 클리닉 시간이 학기 중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어쨌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클리닉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저랑 하나하나 다 같이 저랑 1대1로 암기하고 암기 테스트 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법은 노력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 노력을 저랑 같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법은요,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법 시험을 수업할 경우에는 조금 더 판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애들이 보기 쉽게 예쁘게 구조화해서 판서를 해서 아이들이 보는 대로 머리에 잘 이해가 되도록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4시간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시험 기간 중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새벽 4시, 5시에도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문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과제를 단톡방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 수행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5주 동안 매일 진행한다기보다는 주요 요일을 정해가지고 데일리 과제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제 수업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정말 모든 아이들에게 진심과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지금 학창생활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금의 공부하면서 성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진심과 유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아마 1학기 끝나고 좌절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야지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좌절했다고 혹시 점수가 내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정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방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